현재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일부러 단교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국내에서 큰 반발이 일었는데, 특히 국내 대학생의 시위에 대해서 일본 누리꾼들은 단교하자 한국서 대사관 철수해야 북한이 시위를 선동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의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정말 일본인들은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농성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대진현은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탄하며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기사는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3,000개가 넘는 댓글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에는 단교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 한국에서 대사관과 영사관을 완전 철수하라.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내정 간섭. 대사관 직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귀국시키는 것이 좋다. 한국이 대사관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빈협약 위반 중 반일 교육을 하는 나라와 국교 회복은 무모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5,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댓글 중에는 학생이 주체인 시위는 북한계 학생이 선동한다며 위안부 문제도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본 유권자의 54%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바다가 국토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앞바다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에도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해산물 수출이 활발한 나라인데 이런 입장을 펼친다는 게 더욱 황당할 따름인 것이죠.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아직 낮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강행은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의 1kg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허용 한도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자국의 안전기준조차 초과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 뒤 버리면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이 문제에 반대를 하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쟁 상태인데 잠시 쉬고 있는 것이죠. 휴전 중인 나라에서는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류 덕분에 뜻하지 않은 호의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지금도 자신들을 넘어 미국과 선진국들의 부름을 받는데 종전선언마저 해버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마저 끝나 자신들은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내정 간섭입니다. 한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와 당연한 행동이지만 일본은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의견을 물어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종전선언 자체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에 빠져 있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 우익은 여전히 20세기 초중반 아시아를 호령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은 온데간데 없고 아시아 최고 국가라 칭송받았던 역사 역시 과거가 되었습니다. 뭘 해도 국력 회복이 안 되니 일왕 지위를 대폭 올리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사무라이 재팬을 만들겠다
있다는 게 일본 자민당의 현실입니다. 이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지난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호나코시 국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설명했습니다. 호나코시 국장은 종전선언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고 성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되풀이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이 북한에 대한 융화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게는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결정지을 국가는 한국과 북한, 제3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겠죠. 그중 종전선언을 반기는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어떻게든 자신들의 커다란 영토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시켜 국익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에서는 북한이 암초로 작용하죠.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의 종전선언을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철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하에 주일미군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배가 되겠죠. 그렇게 일본이 방위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일본의 내수와 다른 경제 발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종전선언으로 대륙과 연결돼 엄청난 발전을 거듭할 텐데 일본은 주일미군 방위비만을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벌써부터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을 의식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 연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를 연간 2천억엔 약 2조 600억 원 수준에서 2천억엔대 후반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2천억엔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전년 대비 증가폭이 500억엔 약 5,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최대 증가폭은 1993년도에 304억엔 약 3,100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10월 5일 외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시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대륙으로의 진출이 수월해지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와 호주와의 마찰로 인해 원자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먼저 중단했던 호주 석탄 수입 금지를 중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11개월 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콩 매체 명보는 싱가포르 신문 연합조보를 인용해 중국이 국내 석탄 공급 부족을 메우고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에 대한 첫 통과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종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호주로부터 수입한 석탄 규모는 279만 톤입니다. 이들 석탄 대부분은 발전용이지만 77만 8천 톤은 재철용 원료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석탄은 그동안 통관이 되지 않아 중국 항구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달 중순 전력난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불안전 요소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석탄 산업 컨설팅 업체인 친황다오 해운석탄의 샤오홍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올해 겨울 기온이 더욱 떨어져 발전소들이 연료 구매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과 같은
같은 주변국들은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